모든 것 오늘은 송순의 면왕정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갈래는 가사고요. 가사의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정극인의 상춘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왕정가는 그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런 작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중요한 작품입니다.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시의 짜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인곡은 먼저 선생님이 강의를 해놨었는데 3인곡하고 면왕정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전개 방식에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면왕정가의 특징인데 요거는 3인곡하고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임은 어떻게 되냐면 서사 부분에서 제월봉의 위치하고 형세, 면왕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자는 그 면왕정 주변의 경치에 대해서 읊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본사 부분에서는 이제 면왕정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경,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원경, 먼 데까지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계절에 따른 면왕정의 주변 풍경을 말하고 있고요. 결사 부분에서는 이제 풍류하고 호연지기,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 군은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일종의 강호가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강호가도라고 하는 거는 먼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강호가도라고 하는데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바로 강호가도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월봉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월봉의 형세, 그 다음에 면왕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서사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건데요. 자, 볼까요? 무등산 한 활기매이 동다이로 버더이셔 그랬죠? 무등산은 전남 광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나와서 제월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무변 대야에 이거죠. 가장자리가 없어. 그리고 들판이 넓습니다. 거기에 무슨 짐작하노라. 무엇을 생각하느라고 일곱 구비가 한데 움쳐서 무득무득 벌었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굶기든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 해서 그죠? 머리를 갖다가 얹혔다.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월봉이 굶기든 늙은 용 그랬는데 그 제월봉이 용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여기는 면왕정가가 어디 있다고요? 제월봉에 있는데 그 제월봉이 생긴 게 늙은 용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너라바위 위에 그랬죠? 너럭바위 위에다가 송죽을 해오고 소나무하고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혔다는 거죠. 정자를 갖다 지었는데 이 정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름을 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자의 그 미적인 맛이 뭐냐면은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싹 올라가 있죠. 예쁘게. 그죠? 그래서 마치 그 새가 어디를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날개를 갖다 벌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뭐 선생님이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 처마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이제 그 빛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건축적인 뛰어난 그죠? 네, 솜씨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 그다음 두 번째는 면왕정의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월봉에는 뭐 무슨 생각하느라 아까 그런 것도 있었죠. 의인법 당연히 쓰였고 제월봉의 모습을 늙은 용에 비유했다. 그다음에 면왕정의 모습을 청하게 비유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면왕정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옥천산, 용천산 나린 물이 흘러내린 물이 정자암 넓은 들에 오로리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여기가 사실은 만화가 생략된 겁니다. 푸르거든 희디마나 이랬는데 넓거든 길지나 말거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정철도 따서 쓰는데 여기 보면은 정철에도 보면은 날거든 뛰지마나 샷거든 쇼띠마나 말거든 조티마나 좋거든 말띠마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넓거든 기노라 만나는 넓거든 길지나 말거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 이거는 이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쌍용이 뒤트는 듯하고 긴 깁을 채폈는 듯, 그죠? 긴 비단을 펼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로 가노라, 그죠? 네. 무삼일 바빠서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을 흐르는 듯. 이게 면왕정 주변에 이제 여기 개울이 있는데, 그죠? 네.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시냇물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모습 이렇게 여울이라든가 이렇게 파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흐를 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쌍용이 뒤트는 듯하다. 그리고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시냇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친 사정은 물 따라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안지랑 나르랑 모드라 그트락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우러곰 존니는요 그랬죠. 우러곰 존니는요는 울면서 따라다닌가 쫓아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 기러기가 있는데 기러기가 쫓아다닌다. 뭐 하면서? 울면서 쫓아다닌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수능에도 나왔지만 여기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기러기가 운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 그 당시 또 나왔을 때 운동감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 기러기가 노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운동감이 느껴지죠. 네,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포지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은 길 밖이요.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아까 근경에서 원경으로 간다 그랬죠? 시냇물은 근경이고 원경은 뭡니까? 이런 그 산봉우리 같은 거죠.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롬난 양아야 자기가 이름난 것처럼 즉 잘난 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짓고 용부산 멍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버려져 있는데 원근창에 머문 것도 하도 알샤. 그래서 그 주변에 면왕정 주변의 산봉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면왕정 앞에 시냇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넓거든 기노라마나 푸르거든 희디마나는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물가에 있는 기러기의 모습이 있었고요. 면왕정 주변에 산봉우리 모습 나왔습니다. 은유법도 있고 A는 B다 형식, 직유법은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면왕정 주변을 둘러서 있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병풍과 그림에 비유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사인데요. 이제 계절별로 나옵니다. 드디어. 그죠? 네. 자, 흰 구름 뿌인 연화, 푸른 이는 살람이라 그랬죠?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살람, 산 아지랑이다. 아지랑이는 여러분 이렇게 봄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일종의 대기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산 아지랑이거든요. 그 산 아지랑이는 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천암만학을 제 집을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이래도 아양도 부리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을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사양과 섞어디서 새우조차 뿌리는다. 뭐가 구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알겠습니까? 이 흔 구름이 그렇다. 원관념이 구름입니다. 자, 이 새우도 가랑비인데 봄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남여를 베앗하고 뚜껑 없는 가마. 여기서 작자의 신분을 드러내죠.
뚜껑 없는 가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화자가 뭔가 신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나타내고요. 배야 타고 재촉해서 타고 소랄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의 푸른 버드나무죠. 역시 봄을 나타냅니다. 우는 황행,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 그래서 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절감을 드러낸 소재고 이게 어느 계절이다 정도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고전시가 할 때 하나하나 너무 머리 아프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대강 어떤 내용이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추측하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나하나를 안 하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멸항정 주변의 봄 풍경, 산람은 산 아지랑이, 새우는 가랑비로 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 그다음에 아양의 주체가 흰 구름이다. 이런 건 중요하죠.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고 황행에는 감정이입이 쓰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교태겨워한다 그랬죠. 우리 정극인의 상춘곡에서도 그 수풀의 운한새는 춘기를 멋내기워 소래마다 교태로다 그래서 교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이죠. 화자의 정서도 긍정, 사물의 정서도 긍정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쓰인 것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나무새 자자지어서 나무새가 우거져가지고 녹음이 얼린 적에 녹음이 이제 있는데 녹음은 여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초록이 아주 짙은 걸 얘기하죠. 1년 중에 초록이 제일 짙은 게 여름이니까요. 네. 그래서 백청난간의 긴 졸음 내어편이 수면 양풍. 여름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역시 여름을 나타낸다. 네. 그칠 줄 모르는가. 그래서 멸항정 여름 경치고요. 녹음하고 양풍이 그죠? 네, 여기 여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을이죠. 진설이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 비단 것 같다는 거죠. 왜 울긋불긋 비단 것 같을까요? 단풍이 있어서. 그다음에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느냐. 황후는 누런 구름인데 여기서는 누렇게 익은 곡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수 산빛이 금수 같다 그랬는데 금수하고 황혼 이런 것들은 뭐다? 이거는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낸다 이거죠. 서리도 가을에만 내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산빛이 금수다 그랬으니까 A는 B다 형식이니까 은유법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족도 흥을 겨워서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을 겨워서 달을 따라 분인다. 멸항정의 가을 경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은 멸항정 주변의 여름 풍경, 녹음, 양풍이 계절감, 멸항정 주변의 가을 풍경, 진설이, 금수, 황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는 단풍 든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유법 쓰였고요. 황혼은 누렇게 익은 곡식이다. 이것도 역시 은유법이다. 자, 이제 겨울 볼게요.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매몰됐어. 묻혀있는데 눈 속에 조물이 헌사해서 야단스러워서 빙설,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라고 그랬죠? 경국요대 옥해은산은 미화법이 쓰인 건데 이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눈송이가 동글동글하게 있는 걸 갖다 경국요대라고 했고요. 구슬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옥해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덮인 그 강물, 그죠?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옥해은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은산은 왜냐면 눈이 덮인 산이니까 은처럼 생겼다 하얗다 그래서 은산이라고 한 거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미화법이라고 한다고. 대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 실제보다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미화법입니다. 여자의 손을 갖다가 뭐라 그래? 우리가 섬서목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미화법입니다. 자, 그다음 안저의 벌에사라 그죠? 경국요대 옥해은산이 안저 눈 아래 펼쳐져 있다. 건곤도 가압열차는 하늘과 그죠? 내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데마다 경이롭다. 좋은 경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빙설 경국요대 옥해은산 요거는 계절감을 드러낸다. 경국요대 옥해은산은 비유적 표현이고 미화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사가 왔는데 결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까? 이 풍류를 즐기는 그런 내용인데 잘 보세요. 인간을 떠나와도 그랬는데 인간은 고전시가에서 인간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보통은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인간 세상은 갈등이 많잖아요. 자연은 갈등이 없고 그래서 인간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인간이 그리고 무슨 뜻이다? 인간 세상 즉 속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어요. 바쁘단 얘기죠. 왜 바빠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을한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시비란 니 닫으며 뒷꽃을 니 쓸려뇨. 이거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걱정된다는 게 아니라 즐길 일이 많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해라 스를 쏘냐는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즐길 일이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효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대꾸로 돼 있는데 뭐야 이게. 오늘이 즐기느라고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건 좀 재밌는데 수능에도 나왔었지만 그죠? 예. 여기서는 바빠요. 왜 바빠? 즐기느라고 바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 요즘에 한가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일을 안 한다는 면에서는 한가한 거고 경치를 즐기는 면에 있어서는 바쁜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외국 여행 갔다 그러면은 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친구한테 전화 오면은 나 요즘 여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막상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는 즐길 일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건 바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해에 앉아보고 점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 이것도 여러분 번거롭다는 게 즐기느라고 번거로운 거지. 뭐 세상사의 근심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속세에 대한 근심이 있다 화자가.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즐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즐길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버릴 일이 아주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은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을 전하겠는가? 너무 바빠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놀러와 라고 이렇게 길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간다. 청려장은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무디어간다는 건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많이 즐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자, 술이 익었거니 벗이 없을소냐. 면왕정가는 벗이 있습니다. 전국인의 상춘곡에서는 혼자였죠. 벗이 없었어요. 근데 면왕정가는 벗이 있습니다. 자, 불내며 다이며 혀이며 이하며 그죠?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해금을 켜게 하고 방을 흔들고 막 이래가면서 옛날에 노래방이 없었잖아. 근데 노래방처럼 놀고 있네. 그래서 온가지 소리로 취형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겠으며 시름이라 붙었겠느냐. 다 서리법으로 지금 이제 자기가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락, 안지락, 구부락, 쩌치락, 울프락, 파라마락 마음껏 놀거니 천지도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희황을 모를러니 그랬는데 옛날에 중국에 이제 복희 황제라고 있었는데 그 복희 황제 때가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느낌으로는 모르잖아 이게 그 태평성대가 어떤 건지를. 그래서 희황을 내가 몰랐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때가 그때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태평성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그랬어요. 그죠? 신선이 어떤지 몰랐는데 내가 지금 신선처럼 살고 있다 이거죠. 고전 시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양반 사대부고 양반 사대부는 특권층이거든요. 특권층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뭐 그죠? 네, 이렇게 노동을 안 하고 자연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즐겁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여 타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정철의 관동굴에도 남여가 나오는데 이런 특권층들은 당연히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풍류 생활과 만족감을 말하고 있다. 자, 다음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에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해도 호탕만 마음이야 이보다 더하겠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태백도 이보다 더 호탕한 마음, 즉 호연지기를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만큼 자기가 즐겁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태백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태백과 비교해서 내가 이 못하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즐기는 마음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걸로 끝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읊고, 그죠? 맨 처음에 뭐였어? 제월봉 얘기하고 그 제월봉에 면왕정이 얹혀져 있다. 그리고 면왕정 주변에 어떤 그 시냇물의 모습, 그 다음에 멀리
산봉우리의 모습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면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막 자연을 즐기는데 바쁜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노는 풍류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복희 황제가 어떤지를 몰라, 태평성대가 어떤지를 몰랐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것 같다라고 하고, 내가 이태백이보다 호탕정에는 못하지 않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 생활을 즐기느라고 겨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즐길 일이 매우 많다. 그죠? 네. 그래서 여유로우면서도 바쁘다 그런 얘기죠. 수능에도 나왔었지만 겨를 없다 그러는데 여유가 없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쉬는 그러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쁘다 즐기느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시를 기도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벚과 함께 거리낌 없이 논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호탕정애를 느끼고 있다. 자,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임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강화도의 전통을 엿볼 수가 있고요. 네, 전체 내용 정리합시다. 서정가사하고 양반가사입니다. 그다음에 면왕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얻은 흥취를 사계절의 변화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자연을 즐기는 강화도와 임금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를 주제로 한다. 자, 가사니까 몇 음보, 사음보, 음수율은 3, 4조, 연속체 은유를 갖고 있고요. 비유, 대꾸, 반복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 사용하고 있고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개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면왕정가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주 세세한 데에다 주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화자의 상황은 무엇이고 자연 속에 있죠. 정서는 즐겁고요. 그죠? 네. 그래서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호연지기 이런 것들로 정리하시면 고전시가를 여러분들 뭔가 좀 내가 고전시가에 대해서 하나의 틀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